그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3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재작년 6월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신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고3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고,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문제와 정답만 발표함으로 배부한 것은 EBS 해설을 배부했고, EBS를 나눠주는 이유는 상대적으로는 공신력이 있다, 풀이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나눠준 거였고, 얘 정답률이 미적분 선택자는 35%, 기하 선택자는 24%, 확률과 통계, 즉 문과 애들은 9%였어요. 10명 중에 1명이 맞는 그런 문제였다. 고3이라도. 그러면 이제 너가 꿈과 희망을 가질 텐데, 꿈과 희망을 가져야죠. 그리고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1년 이상이 남은 거니까 6월이면. 그런데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가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 중에 미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학습 양을 생각한다면 요 문제에 대한 학습이 내년 6월까지 어느 정도 주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땐 그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아직은 앞으로 훈련할 일이 많지. 그리고 해설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은 어떻게 푸느냐, 뭐 다르게 푸는 건 아니고 4차 함수예요.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결국 뭘 찾으라는 거냐 하면, 앞으로도 좀 알아둬야 되는 건데, 문제의 구조가 제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이 조건을 제시하고 요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아? 함수 칙을 찾은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래프를 그려라 가 되겠어요? 잠시만. 이게 중요한데, 제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다는 말과 수학적으로 같은 말은 뭐야? 식을 찾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식을 찾았으니까 함수값을 찾을 수 있지, 이런 구조인 거죠. 이랬을 때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제한 조건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리는 걸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프 추론, 그냥 듣기 좋은 용어로 그래프 추론이 아니고,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것을 찾는 방법을 추론이라고. 추론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연역 추론, 귀납 추론, 유비 추론, 이런 말을 하는데, 이때 추론의 용어는 그를 포함해서 절차적 사고, 논리를 굴린다, 추는 민다는 거잖아. 그래서 논리를 진행시킨다라는 거고, 논리를 진행시키는데 논리의 종류가 직관 논리와 연산 논리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내가 그래프 추론이라면 연산 논리를 염두에 두고 뭐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그 절차가 수식 절차가 아니고 그래프로 하는 절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추론은
두 종류라고 그랬죠. 두 종류가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제 많이 안 해. 그래서 뭐 경우 나누기. 그리고 그래프 변화 관찰. 그리고 이 경우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개형 이거든.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어요. 이 문제는 이거죠, 이거. 보면 4차 함수잖아. 그래서 뭘 생각해야 돼? 개형을 생각을 해야 된다. 개형을. 개형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4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이다. 풀이의 시작이 이렇게 가야겠어요. 근데 나 조건을 보면 이 교점의 개수, 이 원소의 개수라고 그랬는데 뭐 집합 용어가 빠지면 이게 결국 뭐야? 교점의 개수죠, 교점. 교점의 개수가 3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이쪽은 K가 Y = K가 어디에 나오든 애초에 안 돼. 그죠? 왜 그러냐면 나 조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런 게 바로 뭐냐면 경우 나누기. 즉 개형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고 거기서 제한 조건에 따라서 안 되는 거. 그리고 그럼 이제 이걸 찾는 거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거거든. 문제에서 이렇게 주죠.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어지지 않은 이유는 A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최소값, 최대값인가? 최대값이라고 주어진 거죠. 근데 그냥 최대값이라 적기 귀찮아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뭐죠? 뭐야? 그렇지? 이게 뭐야? 격자점, 격자점에 x좌표다. 그럼 이건 뭐야? 격자점에 y좌표다. 점이죠. 점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점은 뭐야? 0,0이다. 그리고 이 점은 뭐야? 1,f1이다. 선생님이 말하는 우리 수업에서 격자점이란 그래프 위에 의미 있는 점이다. 그래서 x좌표가 0, 1, 2. 0, 1, 2 어디서 많이 들었던데? 0, 1, 2. 0, 1, 2 하고 뭘 했지? 서운하다고? 왜 서운하지? 이번 연대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뭐야? 뭘 협박을 당하지 내가? 0, 1, 2. 뭔데? 노래도 불러. 심해서 진짜 보시는 쌤 되게 좋아하시는데 블로그에도 올라왔는데. 쌤들은 한번 뭐가? 자, 아무튼, 씨발, 뭐가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네. 자, 아니, 0, 1, 2. 0, 1, 2. 너 왜 그래? 0, 1, 2. 뭔데? 아무튼, 0, 1, 2. 이거 Y좌표는 0, 1, 2. 0, 1, 2. 뭔데? 영원히? 그게 언제일까요? 어느 상황일까요? 어느 상황이냐고? 어느 상황이지?
012. 영원히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보면 만약에 이거 그대로다. 그대로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뭐야? 여기가 2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스톱하면 아까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 지금 식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뭔가가 그래프는 아무것도 없는데 식이 미친 듯이 뭐 촤 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화면을 좀 계속 가봐. 이렇게 되고 여기가 2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0,0은 어디 있고 1,f1은 어디 있고 y 콜 3분의 8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y 콜 3분의 8이 먼저 보이죠. 그리고 y 콜 3분의 8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다. 더 내려가면 2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y 콜, 여기는 x 이퀄 2, 여기는 y 콜 3분의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점의 함수값이 3분의 8이 되는 거고 이 점의 x좌표가 2다. 그러면 0은 어디 있고 1은 어디 있는가 궁금해지는데 1은 어디에 있대? 1을 찾기 쉽죠. 1은 0이다. 그러면 여기가 1이던가 여기가 1이다. 이거죠. 지금 내가 계속 뭐 하고 있을까요? 계속 겨우 나누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이다. 근데 0,0은 어디에 있니? 따라서 0은 씨발 여기가 x축이다. 따라서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인데 어떤 경우든 네 가지 경우 어떤 경우든 0이 1보다 크다. 따라서 모순이다. 그래서 사실 이걸 하려면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경우는 몇 가지니? 이거지. 내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거 아니면 이거 인 거고 이게 아니라면 이쪽이 y값이 큰 걸 수 있고 이쪽이 y값이 클 수도 있죠. 오케이?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이유를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왜 안 되니? 왜 안 되죠? 얘는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왜 만족하지 않죠? 이거라면 최소값이 없다죠. K의 최소값이 없다. 여기서도 K가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힌 게 아니고 3분의 8이다. 최소값이 3분의 8이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근데 여기는 지금 몇 개니? 2제. 그래서 K는 최소값이 나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값이 없겠어요. 이해갔나? 그래서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뭐야? 얘다. 이런 사고 방식을 뭐라 부르죠? 따라서 얘지. 뭐라 그러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뭐라 그러죠? 사고 방식의 이름은 뭐라 그러죠? 귀류법이라고 하죠. 귀류법. 귀류법은 뭐지? 경우를 나눈 후에 모순이다. 이렇다고 하자. 결론을 제시하자. 그랬을 때
가정과 모순을 이룬다. 모순이다. 따라서 이거지. 그럼 무조건 예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하면 이 점이 뭐야? 이 점이 2,3분의 8이다. 그래서 점을 제시한 거죠. 사실 이렇게 본다라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했을 때 뭐부터 했었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고 이 점의 y좌표가 3분의 8이잖아. 이 점의 y좌표가 3분의 8이든 이 점의 y좌표가 3분의 8이든 극점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정상이었던 거다. 인 거고. 그러면 1은 어디에 있니? 1은 여기 아니면 여기다. 여기가 2고 그럼 1은 여기다. 이거죠. 그러면 0,0은 어디에 있니? 이게 뭐야? 3분의 8이다. 그러니까 0,0은 이쯤에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x축일 때 있겠다.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0,0, 여기가 0,0. 그러면 0,0이 여기라면 이거 가능하고 0,0이 여기라면 여기가 가능하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 적용을 했어요. 다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찾은 거야. 그래서 식을 구성을 해야지. 그러면 식을 어떻게 구성하죠? 이거거든. 이게 이제 거기서는 일단 이렇게 간 셈이야. fx를 뭐라고 놓고 ax 일반형으로 놓고 쭉 ax 4제곱 플러스 아니 거기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f 프라임 x를 그렇게 놓고 나면 막 전개해서 뭐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원하는 거 어쩌라고 어쩌라고죠 이거 어쩌라고 이거 이러라고 이러라고가 뭐죠? f x 마이너스 3분의 8은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건 짝수차죠. 그리고 뭐 알파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놓는다. 이렇게 놓을 때 사용되는 이론 두 개가 뭐야? 하면은 차함수 그리고 뭐야? 곡골함수 의 그래프 이건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에요. 큰 탐이 즐겨하는. 근데 큰 탐 많은 게 아니고 웬만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요. 지금 이해 갔나? 이때 저 그래프에 의하면 뭐라고 놓을 수 있어? 단 알파, 베타, 2라고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풀린 건데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또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배우라는 거지. 문자가 몇 개니? 2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식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할 차례야? 식 찾았으니까. 이게 뭐야? 미정계수 결정. 미정계수가 몇 개야? 2개야. 따라서 뭐가 필요해? 식 2개가 필요하지. 식 2개가 뭔데요? 하면 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 중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뭐고 안 되어 있는 것은 뭔가요? 반영이 되어 있는 건 얘랑 얘가 반영이 되어 있죠?
안 돼 있는 거. 그래서 2개지. 그래서 이런 거는 선생 수업에서 파란색은 단순 구분이지만 요거는 중요해요. 항상 하는 거. 문자가 몇 개냐, 식이 몇 개냐. 그래서 식 2개가 바로 F0는 제로이다. 그리고 F 프라임 1은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봐. 비로소 선생풀이에서는 식이 어디 나오느냐면 여기서 시작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 했어? 절차적 사고를 뭘로 했어? 그래프로 했어.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추론이다. 그래프 추론. 이런 절차는 뭐야? 방향이 2개밖에 없다. 참고로 왜 2개냐 하면 이게 뭐야? 대수까지의 그래프에서 했던 격자점, 점 대입을 해서 결론을 내잖아. 그러면 거기서는 항상 뭘 가르쳐? 예를 들면 A의 X승이라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와 1보다 큰 경우. 개형을 경우로 나눠주고 있죠. 다. 네가 배운 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이전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차함수 모두 다 점대입을 통해서 그린 그래프들은 다 뭘로 결론을 내? 개형. 이때 개형은 뭐야? 경우를 나눠준다고. A가 뭐 예를 들면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불러, 음수이면 위로 불러.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이해 갔니? 그리고 얘는 어디야? 하면 여기는 점대입을 통한 거면 여기는 미분. 그래서 미분에서 내가 대표적으로 제시했던 게 접선의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따질 때 그게 왜 접선의 기울기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점을 점점점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가봐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워지잖아. 한없이 가까워지잖아 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2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몇 개야? 점대입과 미분. 거기에서 각각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절차다라는 거지. 이해 갔나? 그래서 그래프 추론이라는 건 그래프가 절차가 되어서 씨발 진짜 설명 집중 안 되네. 나쁜 년. 자, 그래서 2개. 그래서 2개예요. 그냥 선생님이 뭘 해봤더니 2개가 아니고 선생은 경험칙보다는 연역 추론을 좀 좋아해. 그래서 아무튼 그래.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알파 베타니까 0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나온대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요거까지 동원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온대요. 뭐 그래갖고 여기서 알파 베타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전개해서 넣어서 해주면 되겠죠. 이해 갔나? 이렇게 해서 푼다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EBS 풀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EBS 풀이를 제시하는 거는 선생님 EBS 풀이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가지 의도가 있는데 EBS 같은 이게 통상적인 풀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봤을 때 큰 탐의 풀이는 어떻게 하고 이게 네가 배운 사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느끼라는 걸로 얘를 제시하는 거야.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예를 들어서 2대1 있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차함수가 있거나 이건 차함수죠. 그리고 이거는 곱골 함수의 그래프죠. 이런 쪽으로 설명을 저번 사람이 모르겠니? 알지만 그런 쪽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풀이와 얘를 비교해서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이런 이론을 적용하면 이런 풀이가 나오는구나 이거고 또 하나는 이제 더 나아간다면 이 풀이만 보지 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인 거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이게 이 프리뷰에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다양한 풀이를 얻어낼 수는 있는 거잖아. 이해가 안 돼? 다만 다양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은데 여력이 된다면 사고력 훈련 차원에서 이런 식의 접근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려고 풀이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세는 같은 거 볼 때도 어떤 문제는 그냥 선생님이 풀고 말고 어떤 거는 그냥 풀이 얘기만 하고 마는데 어떤 것들은 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풀기도 하죠. 이 나쁜 년아. 자, 아무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우리가 그래프가 끝났고 그래프의 제일 마지막에 3, 4차 개형이거든. 그래서 4차 함수 개형을 가장 최근 작년보다 한 해 앞서 있긴 하지만 최근 유형에 속하는 거거든.
보통 최근 유형이라고 그러면 3개년을 말하고 사람에 따라서 5개년까지 최근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다만 최근은 너무 변화가 심각한 해야.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이 이전 그걸로 마지막이고 너희부터는 이제 다르게 바뀌지. 그런데 그 전에서도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러면서 이게 좀 많이 수능이 급작스럽게 많이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최근이라고 해서 뭔가 일관된 흐름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거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봐봐, 결론적으로 보면 숙련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거든. 특히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런 점 지금 다 점을 찍고 풀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나쁜 년아. 그래서 목이 매워.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않지만 내가 정답률을 왜 불러줬니? 하면은 미적분 선택자도 34%인가 5%인가 이랬잖아. 30% 미만이 난이도 최상이거든. 그런데 미적분 선택자도 힘들었고 21번이지만 30%에 근접하고 있고 우리 이제 저과인 그 확통 선택자는 10명 중에 1명이 못 맞추는 9%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웠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복습을 쭉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눈이 또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전과정에서 미적분 1이 중요한 거고 그 안에서도 미분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도 그래프를 그리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마무리한 이 부분은 고등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도 단원별로 탑3를 하려면은 그냥 1등이 아닌가. 중요도 측면, 난이도 측면, 킬러 문항, 출제 가능성 측면에서. 오케이? 그러니까는 좀 복습을 다른 단원과 좀 비교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의 과목이라 생각하고 복습을 해줄 정도로 복습을 좀 단단하게 해놓길 바래요. 2학기라고 해서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물론 오늘부터 하게 될 삼각함수도 또다시 해배고 있겠지만 정리하세요. 잠깐만 쉬겠어요.